김성일 선생님,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젯밤 양념 한 숟가락만으로도 단 하룻밤 만에 뇌졸중 위험이 올라간다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먼저 앉으십시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잠도 못 이루신 겁니까? 선생님, 그 영상에서는 식용유, 설탕, 간장, 고추, 심지어 마늘까지 이 모든 게 잠든 사이 살인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벌써 67살인데 혹시 한 끼 잘못 먹어서 다음날 반신마비라도 오면 어쩌나. 정말 너무 두렵습니다.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양념 한 숟가락이 하룻밤 만에 뇌졸중을 일으킨다는 말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의학적으로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럼 사실이 아닌 건가요? 영상에서는 정말 무섭게 말했습니다. 식용유 한 방울, 간장 한 숟가락만으로도 혈관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고.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뇌졸중은 한 숟가락으로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양념을 잘못된 방식으로 오랫동안 많이 사용하면 서서히 위험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즉, 일부는 맞지만 영상의 표현 방식이 과하게 공포감을 준 것입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아직 늦지 않은 건가요?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어느 날 아침 반신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일을 저는 절대 겪고 싶지 않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주 분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양념은 무엇인지, 오해가 많은 양념은 무엇인지, 혈관과 뇌를 지키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영상에서 나온 정보들이 과연 사실인지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그런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영수 선생님, 양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젯밤 잠을 못 이루실 정도로 무엇이 불안했는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사실 영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몸에서 이상한 신호들이 많았습니다. 2달 가까이 아침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어떤 날은 오른손이 몇 분 동안 저렸다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젯밤 그 영상을 보고 정말 겁이 났습니다. 그 증상들 일주일에 2~3번 정도 나타났습니까? 가족분이나 자녀에게 말씀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혼자 살아서 아이들에게 걱정 줄까봐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는 식용유, 설탕, 간장, 마늘, 고추장 이 모든 게 조용한 살인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평생 먹어온 것들인데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시한폭탄을 안고 산 겁니까? 그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이 하룻밤 만에 뇌졸중을 만든다는 말은 매우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영상의 일부 내용은 방향성은 맞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지나치게 매일 사용하면 혈압과 뇌졸중 위험을 서서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정말 늦지 않은 건가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잘 회복합니다. 단지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야 할 뿐입니다. 선생님, 저는 식사도 단순합니다. 아침에는 된장국이나 죽을 먹고 싱거울까봐 간장을 좀 더 넣습니다. 점심은 김치에 밥, 야채는 거의 없고요. 저녁은 라면이나 고추장 비빔밥 같은 간단한 음식이고 요리하기 귀찮은 날은 치킨이나 튀김을 사 먹습니다. 생각해보니 영상에서 위험하다고 한 것들만 먹고 산 셈입니다. 박 선생님,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비슷한 식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년 동안 먹어왔다면 매일 뇌졸중 위험을 높인 셈 아닌가요? 위험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뇌졸중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초기에 알아차리고 바른 방향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 두통과 손저림 외에 다른 증상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일어설 때 어지러움,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는 느낌 같은 변화 말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가끔 갑자기 일어설 때 잠시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라면을 먹고 난 뒤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병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상들은 사실은 몸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당장 뇌졸중이 온다는 뜻은 아니지만 결국 혈관이 이미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그 조미료들이 제손 저림과 두통의 원인일 수 있습니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제유, 소금, 설탕을 많이 드시고 가공식품까지 함께 드신다면 그런 습관들이 혈압 변동, 혈관염증을 유발해 결국 지금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그러니 각각 어떤 것이 정말 위험하고 어떤 것이 과장된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영상에서 언급된 6가지 조미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제, 식용유, 설탕과 옥수수 시럽, 된장, 고추장, 소금과 염장, 음식, 마늘.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과장되었는지, 무엇을 바로 고쳐야 뇌졸중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박영수 선생님, 먼저 선생님이 매일 쓰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정제 식용유입니다.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대두유, 카놀라유 같은 종류입니다. 영상에서는 식용유 한 스푼이 하룻밤 만에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단 하루 만에 위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제유를 여러 번 재사용하거나 너무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 산화물질이 생겨 혈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튀긴 음식을 자주 드시면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기름을 아끼려고 보통 2-3번 정도 다시 쓰는데 그럼 위험합니까?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위험은 아닙니다.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면 활성산소가 증가해 혈관 염증이 생기기 쉬워지고 장기적으로는 동맥경화나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튀김 기름은 한 번만 사용하시거나 아예 볶음 찜구이로 조리법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꼭 튀겨야 한다면 연기점이 더 높은 기름이나 라이트 올리브유를 사용해 독성 생성을 줄이십시오. 다음은 설탕과 옥수수 시럽입니다. 이 부분은 영상이 일부 맞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먹고 내일 뇌졸중, 이런 식은 아니지만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결국 중성지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중성지방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만듭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저녁에 탄산음료 한 캔을 마시는데 그것도 너무 많은 겁니까? 선생님 나이에서는 하루 탄산음료 한 캔만으로도 위험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줄이기만 해도 몸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탕은 그냥 살만 찌게 하는 줄 알았는데 혈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된장은 모든 가정에 있는 전통 음식입니다. 영상에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된장을 먹는데 그래서 정말 걱정됩니다. 된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유익균 덕분에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소금입니다. 저는 조금 짜게 찍어 먹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것도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된장을 자주 드시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며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추장은 많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고추장은 소금 더하기 설탕 더하기 발효된 전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조합은 혈관이 한꺼번에 많은 부담을 처리해야 하게 만듭니다. 선생님, 저는 거의 매일 저녁 고추장을 비벼 먹는데 그럼 많이 위험합니까? 적당히 드시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많이 드시면 특히 어르신이라면 심장과 혈관에 이중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먹어왔네요. 잘못이라기보다는 균형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고추장 양을 절반만 줄여도 충분합니다. 소금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한국인은 WHO 권고량보다 2-3배 더 짜게 먹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선생님? 저는 그냥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한국의 뇌졸중 비율을 여러 나라보다 훨씬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금은 체내 수분을 잡아두고 혈액량을 증가시키며 혈관벽의 압력을 높입니다. 특히 아주 얇은 뇌혈관에 부담이 큽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제 손 저림과 어지러움도 짜게 먹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짜게 드시면 혈압이 출렁이고 이것이 아침 손 저림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마늘은 심혈관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생마늘을 4-5쪽 먹는데 그것도 위험합니까? 생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마늘은 혈액을 약하게 묽게 합니다. 과하게 드시면 위통증, 저혈압, 심하면 위코 출혈 위험도 올라갑니다. 세상에, 저는 마늘을 많이 먹어야 오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한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70살 된 최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분도 선생님과 비슷했습니다. 짜게 먹고 고추장을 좋아하고 튀김을 자주 먹고 매일 밤 탄산음료를 한 캔씩 마셨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해서 본인은 건강하다고 믿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아침 최 씨는 얼굴 한쪽이 처지고 왼쪽 다리가 약해진 채로 깨어났습니다. 가족이 바로 병원에 모셨고 이 다행히 가벼운 뇌졸중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걱정하던 그대로입니다. 맞습니다. 식단을 확인해 보니 그분도 선생님과 똑같이 6가지 조미료를 계속 드시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것은 한 번 먹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누적입니다. 선생님, 제가 바꾸지 않으면 저도 그분처럼 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드신다면 위험은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바꾸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 씨는 생활을 바꾼 뒤 혈압이 좋아지고 지방 수치가 내려가며 거의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직 괜찮은 겁니까? 물론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박영수 선생님, 지금도 기억에 남는 2사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선생님과 닮았고 많은 한국인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꼭 이해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은 73살 이씨 어르신으로 부천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매우 건강했고 매일 아침 걷기를 하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처럼 어릴 때부터 짜게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몇 끼니마다 국에 간장이나 소금을 더 넣어 드셨고 밤마다 밥에 고추장을 한 숟가락 가득 비벼 드셨습니다. 저하고 똑같네요. 정말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약간 두통이 있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이웃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들어가 보니 바닥에 쓰러진 채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고 왼팔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허혈성 뇌졸중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요, 선생님? 선생님, 들으니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선생님, 들으니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분은 인천에 사는 68살 김 여사님입니다. 건강에 매우 신경 쓰는 분으로 매일 생마늘을 먹으며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루에 6, 7쪽의 생마늘을 드셨죠. 하지만 문제는 수술 후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머, 그럼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겠네요. 선생님, 저도 생마늘을 많이 먹습니다. 오늘 이렇게 빨리 오길 정말 잘했네요. 저도 생마늘을 많이 먹습니다. 오늘 이렇게 빨리 오길 정말 잘했네요. 박영수 선생님, 2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몸에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익숙한 식습관을 계속 유지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수년에 걸쳐 쌓이며 그들을 뇌졸중의 문턱까지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들을 쓰러뜨린 건 한 숟가락 조미료가 아닙니다. 평생 이어온 무해하다고 믿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결정이 아주 옳았던 겁니다. 인터넷에서 들은 이야기들 때문에 불안해지셨겠지만 그 덕분에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꾸기만 하면 선생님은 그분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손주들과 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어떤 신호가 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집안 부엌에서부터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방법까지. 박용수 선생님, 뇌졸중은 운명이 아닙니다. 많은 연구에서 부엌에서의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위험이 30에서 40%까지 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 줄이기입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고 서서히 줄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에 간장을 추가하지 말고 조리 과정에서만 간을 맞추기. 김치는 물에 가볍게 헹궈 먹기. 맑은 국, 간이 약한 음식을 우선하기. 소금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박용수 선생님, 뇌졸중은 운명이 아닙니다. 많은 연구에서 부엌에서의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위험이 30에서 40%까지 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 줄이기입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고 서서히 줄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에 간장을 추가하지 말고 조리 과정에서만 간을 맞추기. 김치는 물에 가볍게 헹궈 먹기. 맑은 국, 간이 약한 음식을 우선하기. 소금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괜찮습니다. 하루 정도로 뇌졸중이 오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식사의 80%는 싱겁게, 20%는 조금 작게 먹어도 됩니다.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튀김 기름이 살인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음만 지키면 됩니다. 이미 튀긴 기름은 다시 사용하지 않기 위해 기름에 푹 담가 튀기는 조리는 최소화하기. 찜, 삶기, 구이를 늘리기. 꼭 튀겨야 한다면 새기름을 적은 양만 사용하기. 하지만 저는 튀김을 좋아합니다. 가끔 먹는 건 괜찮습니까, 선생님? 가끔은 괜찮습니다. 저는 절대 먹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튀김은 작은 즐거움 정도로 생각하고 일상적인 음식으로 두지 않으면 됩니다. 선생님 나이에서는 설탕이 혈중 지방과 인슐린 저항성을 쉽게 높입니다. 줄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탄산음료 끊기, 과자 줄이기, 단맛이 강한 소스 피하기, 당도가 낮은 과일 우선하기. 저는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 번에 끊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가당 탄산수나 물로만 바꾸면 됩니다. 이 주만 지나도 미각이 변해서 더 이상 그리워지지 않습니다. 마늘은 좋지만 하루 한두 쪽으로 충분합니다. 선생님처럼 4-5쪽의 생마늘은 과합니다. 양을 나누어 드시거나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바로 줄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 음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바나나, 고구마, 단호박, 시금치, 감귤류, 토마토. 하루라도 칼륨을 나트륨보다 많이 먹으면 그날 바로 위험이 줄어듭니까? 즉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유지하면 한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적당히 묽어지고 순환이 좋아집니다. 어르신들은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물 마시는 걸 찾고 있습니다. 쉽게 실천할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아주 간단합니다. 작은 물병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1시간마다 몇 모금씩 마시면 됩니다.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박영수 선생님, 뇌졸중의 50% 이상은 자신이 고혈압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서 발생합니다. 혈압은 하루 2번 재십시오. 아침에 일어난 직후 잠들기 전이, 그리고 수치가 많이 출렁이면 즉시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혈압계를 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가장 큰 실수가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입니다. 식사 후 15분 정도만 걸어도 혈관이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저는 저녁 먹고 나서 TV를 누워서 보는데 그럼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습니다. 하지만 바꾸는 건 아주 쉽습니다. 집안에서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3년 전 72살 정씨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자주 어지럽고 혈압이 높고 짜게 먹는 습관도 선생님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딸이 언제든 뇌졸중이 올까봐 걱정하여
저에게 모셔왔습니다. 저는 지금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조언했습니다. 소금 줄이기, 물 많이 마시게, 식후 걷기, 튀김 줄이기, 고추장 덜 먹기, 혈압 체크하기, 매일 칼륨 섭취하기. 제가 선생님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3년 전 72살 정씨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자주 어지럽고 혈압이 높고 짜게 먹는 습관도 선생님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딸이 언제든 뇌졸중이 올까봐 걱정하여 저에게 모셔왔습니다. 저는 지금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조언했습니다. 소금 줄이기, 물 많이 마시게, 식후 걷기, 튀김 줄이기, 고추장 덜 먹기, 혈압 체크하기, 매일 칼륨 섭취하기. 그럼요, 바꾸셨습니다. 초반에는 어려워하셨지만 3주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 기상 때 어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6주 뒤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내 킬로그램 감량하고 두통이 사라지고 숙면을 하고 사위보다 빨리 걷게 되었습니다. 마치 기적 같네요, 선생님. 기적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박 선생님이 내린 결심이 그 첫 번째 걸음입니다. 선생님, 저는 꼭 해내겠습니다. 손주들이 커가는 걸 오래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만 해도 저는 조미료 한 숟가락 때문에 뇌졸중이 올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면 되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만 해도 저는 조미료 한 숟가락 때문에 뇌졸중이 올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면 되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오. 변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루에 조금씩만 바꿔도 혈관이 건강해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는 더 싱겁게 먹고 고추장을 줄이고 기름을 여러 번 쓰지 않고 식사 후에는 꼭 걷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분명 해내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얼굴 한쪽이 저린 게, 팔다리가 갑자기 저림, 말이 어눌해짐, 극심한 두통.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 저를 오랜 걱정해서 구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은 항상 읽고 성심껏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가족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